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육과정 소통의 삶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반가 인사드립니다. 자, 여기 신청해 주신 분들, 이 정수석 성도님, 정혜인 성도님, 이선지 성도님, 김기옥 권사님, 그다음에 청년부의 노소라, 이율범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어요. 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의 삶을 통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예비하실지 저희가 기대하며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유익함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와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우리 수강생 분도 계시지만 또 처음 우리 그 소통의 삶이라는 과목만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유아부에서 유아 아가들과 또 부모님들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해서 일본에서 10여 년간 사역을 하였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그 상담 심리 분야에서 또 전문가로 사역을 하는데 주로 그, 그 많이 이제 그런 영역에 케어 영역에 노출이 잘 안 되는 목회자분들이라든가 또 해외에서 그 탈진으로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그 자녀, MK라고 하죠. 그 자녀들을 위한 상담이나 세미나, 강의 이런 사역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또 이 소통의 삶은 5년도 넘게 우리 교회에서 개설이 되어져 있었는데 또 이런 저도 매우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의는 제가 한 2, 30분 정도 이제 자료를 갖고 강의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카톡방에 올려진 그 영상을 매주 보실 거예요. 저희가 그 강의가 주일날 2시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강의는 한 2, 30분 내로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을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토의하고 그러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 아쉬워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과제로 여기 올려드리겠어요. 강의안을 PDF로 파일로 만들어서 다시 보실 수 있게 글자 나올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거기에 또 과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렇게 읽고 답을 달아보고 그러면서 그 주의 내용들을 숙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과제는 그렇게 막 뭐 어렵거나 여러 이런 것보다는 자신을 생각하거나 자기 주변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소통을 생각해서 답을 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교재는 우리가 작년이나 그 전에는 뭐 관계의 99%는 소통이다. 이 교재를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인지, 우리가 어떤 생각이 우리의 소통이나 관계에 방해를 주거나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물론 그런 이론은 많이 나왔었지만 현대에 와서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더 살펴볼까 해서 인지행동치료라는 영역 중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너의 말이 힘들까? 이런 이제 생각에서 출발되는 영향을 받는 행동이라든가 이제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 면들을 이번 학기에는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제가 그 강의안을 쭉 만들어 나누고 또 드릴 겁니다. 인재행동치료 쪽 그리고 또 예수님께 소통을 배워라.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다룰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기독교 상담, 기독교 심리에서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마지막 부분에 다루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하면 좋고 또 필요하다면 또 여러분 중에 부모님, 엄마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엄마의 말하기 연습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데 특별히 한 영역 이 영역은 이 책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 책도 또 참고하시면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그냥 편안하게 영상을 보시거나 또 차에 가시거나 뭐 버스를 타시거나 할 때 귀에 꽂고 이제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상은 저희가 이 과정을 했던 그 시간 그러니까는 주일 2시쯤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제 12주인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번은 이렇게 들은 분들이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나누면 좋겠다라고 지침을 이미 모든 그 양육과정 과목들의 강사들에게 목사님들이시겠죠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소통의 삶도 10주간의 강의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주는 물론 어떤 주제를 갖고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뭐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는 줌으로 청년분들은 늘 줌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줌으로라도 얼굴을 만나서 강의를 하도록 하세요. 12주간 다 줌으로 하는 거는 시간을 다 맞춰야 되고 힘드니까 이제 한두 번은 해보세요 라고 건의를 해주셨어요.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줌이 편하신 분도 있지만 생소해서 이게 참 접근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몇 달간 줌으로 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해야 할 일이 있었지만 또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 부담에 늘 이렇게 피해왔던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해가 잘 된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리겠어요. 자, 이제 강의에 제가 들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나오네요. 제 얼굴도 뜨고 이렇게 강의 만든 슬라이드가 뜹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소통의 삶. 네. 이게 자동으로 혼자 막 넘어가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잠깐만.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슬라이드 쇼.
자, 여기부터 할게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소통의 대화, 이런 주제로 이제 나가는데, 이번 주는 핵심 신념이라는 게 뭘까? 그 핵심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되어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관계 속에서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지치료의 차이예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우리의 굳어진, 또 형성된, 이미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념에 있다. 그 신념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게 당연한 거지. 지구는 둥근 거야.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거야. 그게 신념이잖아요. 근데 그 전 시대에는 지구는 평평한 거야. 이렇게 신념을 갖고 있었다면, 그 평평한 것과 지구가 둥글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있겠죠. 과격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념을 파악하고 나면, 이래서 이 사람들은 큰 갈등을 일으키는구나. 그 당시에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대인 관계나 소통에 있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행동을, 또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겠다. 이런 순서로 이제 이해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굳어진 핵심 신념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신념을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이미 자동화된 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미 판단하는 것, 판단하기가 있고, 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어요. 자, 다시. 네. 판단을 막 하고, 판단은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똑바른 줄이 여기야,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쪽으로 와, 왜 거기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 그럼 내 기준이 어떤 줄인지 내가 파악을 하면 그 사람을 덜 비난하게 된다. 그 비난이라는 것은 또 부정적 해석을 낳는 것이고, 또 강요, 이쪽으로 와,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비교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또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고, 또 내가 수치심을 갖고 있을 때 또 비교를 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동적 우리 안에 패턴을, 자동적 생각의 패턴을 안겨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시 여기는 것, 또 합리화,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이 있죠.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약속을 하면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너가 늦게 온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일찍 온 거니 너가 늦은 거지. 내가 일찍 온 거니 너가 늦은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늦음을 이제 비난하는 거. 그리고 나서 너 시간 개념이 있니? 아니면은 시간 똑바로 지키라고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니? 뭐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중심이 되어서 얘기.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 아닐까요? 많이 쓰는 얘기.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늘 하고 있다. 뭐 이게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이 영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 생각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럼 어떤 걸까요? 이제 예를 들어놨어요. 우리가 캥거루를 본다면 우리는 그 가고 싶은 호주 아니면 내가 이미 여행했던 멋진 호주라는 생각이 나고 캥거루는 아기 주머니에서 아기를 키우는 모성적 동물 뭐 여러 가지 좋은 생각과 추억과 이런 여러 가지 그 광활한 사막 지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호주의 농장 주들은 캥거루만 보면 우리 농장을 다 망치는 아주 야속한 그 애물단지 같은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주 화가 나는. 그러니까 마치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우리 그 농사 짓는 것을 다 망쳐놓고 가는 농부들께서 뉴스 같은 데 나와서 막 화나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물이라도 어떤 자동적 생각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왜 좋아하는지를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원인을 살펴보게 될 수 있어요. 의외로. 네. 그쵸. 또 여기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명제,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결과물이 어떤 건지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늘 우울해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에 쌓여 있다면 뭐 젊은 청년들 같으면 이렇게 쌓여 있다면 그 안에 어떤 인지,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가를 본다면은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야.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내가 뭐 요즘은 저희 자 이제 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행동에 영향이 미쳐지고 또 그런 차이가 이제 있는가 그것을 연구한 것 중에 이제 이건 딱 인지는 아니지만 어떤 기질적인 거, 성향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MBTI라는 거 이런 것도 그 연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뭐 외향적으로 내가 훈련이 되던가 태어나던가 한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 뭐 행동이라든가 또 성향이라든가 뭔가 계획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서 서로를 수용하고 자기를 이해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미 3, 40년 동안 쭉 이어서 내려왔던 것이에요. 직관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 직관적 유형들은 훨씬 더 이상주의적인 그런 직관적인 그런 면들이 기본적으로 발달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감각적인 것은 오감으로 파악하고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 감정 유형은 관계 중심적인 것이 좀 더 우선되는 것. 사고형은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또 인식형, 판단형, 이건 계획 유형,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시간관념에 있어서의 차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를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까? 행동을 잘 이해할까? 이러한 것들의 결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것도 완전한 새로운 것, 뭐 처음 있는 것 이런 것은 아니다.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것이다.
제가 처음 서두에서 제가 이제 그 빼먹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으려고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거리를 두고 지켜보기를 원하셨지만 거기에 또 손을 댔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온 것이 그 소통의 단절이다. 그것을 이 창세기 3절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단절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단절이 왔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단절이 왔다. 그 소통의 단절이 그런 큰 어떤 그 부류의 단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에서는 나와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연구와 또 값을 치르는 것이죠. 이런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 이제 그런 안 되는 것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것, 제가 여기 설명까지 다 적어놨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을 우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쭉 읽어보시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어요. 우선 우리에게는 이 책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런 핵심 신념,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취급받을 거야, 이런 어떤 지구는 둥글어, 지구는 평평해, 이런 어떤 신념, 그런 신념들이 쭉 다 해보니까 15가지나 있다. 근데 오늘은 한 10가지 정도 있죠.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버림받을 것 같은, 나는 결국 혼자 남겨질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같은 거절을 당해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크겠죠. 거봐, 나는 혼자 남겨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잖아. 얼마나 더 상처가 되고 얼마나 더 힘들어. 언제 내가 그렇게 될까,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자기가 크게 거절당했던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막 싸웠는데 엄마가 나갔어요. 엄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엄마한테 매달렸어요. 근데 엄마가 뿌리치고 나만 남겨놓고 떠났던 거예요. 그 기억만 남아있어요. 엄마가 돌아왔을 수 있어요. 하룻밤 자고. 근데 엄마가 나를 뿌리쳤어. 나를 혼자 남겼어. 그것이 내 신념 가운데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릴 거야. 사람들은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인식이 됨으로써 이제 그 관계 안에서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에 시달릴 수가 있다. 자, 이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지행동치료 안에서는 건강한 어른으로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나도 그것을 의식한다. 그래서 그 거절당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가 이런 거절이 나를 없앨 수 없어, 거부하게 될 수 없어, 이런 그 훈련 마음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끊임없이 그 생각에 시달려 와서 한두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멀쩡해지지는 않겠죠. 그 마음이. 그렇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너무 중요한 속담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런 버림받는 마음이 있구나. 그걸 인식하는 순간 나는 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에 쌓여 있나 그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이제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관계가 어떨까요? 특징이 피상적이 되는 거죠. 아주 겉도는 관계. 그 겉도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이야기해보면, 믿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열어요? 뭐, 내 생각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의 내 생각이 아닌 남의 얘기. 딱 만나면 일단 남의 얘기부터 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 얘기. 그래야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많은 공간과 시간을 내가 아닌 다른 걸로 채우는 그런 경우. 불신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박탈감의 신념. 내 욕구는 충족되지 못할 거야. 내 욕구는 충족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알아서 나를 만족시켜봐. 이런 태도, 행동을 하는 거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때, 또 엄마, 어른들이 주로 뭘 해드려도 고맙다라든가, 이거 좋다라든가, 그런 표현들을 잘 안 하시는 경우. 뭐 어른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도 뭐 남자 친구도 있고 여자 친구도 있고 우리 동아리 친구도 있고 교회 친구도 있고 그런데 뭘 해도 알아서 해봐 뭘 해도 나는 만족하지 않아. 나는 좋지 않다. 어떤 꼬투리를 잡아도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정말 그럴까요? 자,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도 없지만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 충족되지 않는 삶은 없어요. 그렇다고 100% 욕구 충족이 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삶도 없다. 그래서 욕구를 충족할까, 충족하지 않을까, 그것에서 자기가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거 만족한지 안 하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하나씩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자, 또 하나는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이러한 결함의 신념도 있다. 결함의 신념. 이거는 흔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회적 고정관념.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공동체나 새로운 사회생활 들어가는 게 다 불편하고 힘들죠. 그래서 고립된 느낌이 있어요. 새로운 생활에. 그거는 어느 정도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모임이나 공동체에 오래 있는데 한참 있어도 계속 고립된 느낌. 이 경우가 이 핵심 신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정말 여기에 교회에 이렇게 그래서 온 지 3년이나 되었는데도 여기 너무 낯설어 항상 이렇다거나 뭐 어느 동아리에 갔을 때도 그렇다거나 이랬을 때는 한 가지
방법은 거기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맡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를 맡아본다든가 총무를 맡아본다든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자신의 그런 고정 신념을 극복해 보는 것,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존 신념.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도와주세요. 이게 참 뭐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코로나 뭐 이런 일이 있고 우리 교회고 뭐고 모든 강의며 정말 우리 대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진 사회가 됐죠. 6개월 벌써 8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들 뭐 학교 강의며 뭐며 다 교회 심지어 이제 예배도 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 강의 준비나 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든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처음에 교회 젊은 교사, 뭐 집에서는 우리 아이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아이가 된 느낌. 뭐 정말 이게 무슨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러는 것은 이제 어떤 특수 상황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여기에 너무 피해의식을 느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표현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매사에 모든 일에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나 혼자는 안 돼.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의존의 어떤 신념 속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요즘은 다 대학생, 뭐 사회에 나간 20대 후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의존이 꽤 깊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담도 오고 그런데 뭐 남자친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뭐 자기 동생 심지어 동생에게까지 의존을 해야 돼요. 동생, 본인 자신도 매우 매우 똑똑하고 아주 학교도 우수하게 잘 나와서 일도 잘하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나는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 돼. 나는 나 혼자 못해. 그래서 뭐 심지어 뭐 하여튼 모든 뭐 동생에게까지 동생은 더 아픈데도 동생에게까지 모든 것을 의지해야 돼요. 뭐 남자친구는 말할 것도 없죠. 남자친구가 떠났을 때는 동생에게, 가족에게 그런 경우는 아마 의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상담 중에 숙제를 해요. 이번 주는 혼자서 영화 보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숙제도 내죠. 그럼 영화를 어떻게 혼자 봐요? 뭐, 뭐 혼자 영화 본 적 없는 사람 많죠. 저도 혼자 영화도 안 가지만 혼자서 가는 적은 더 없죠. 그렇지만 혼자 영화 본다. 산책도 혼자 해본다. 밥도 나가서 혼자 먹어본다. 밥을 어떻게 혼자 먹지? 이제, 하지만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숙제로 내주고 해보면서 나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이다. 이런 걸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잘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해줘보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나 혼자도 잘 산다. 너무 괜찮죠.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실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뭘 한번 해볼까요? 우리 9번. 굴복. 7번은 취약성. 왠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 다음에 굴복.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뭐 자기 의견은 내지 않고 뭐든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의견을 내주기를 바라는 게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다음에 감정 억제의 신념. 감정을 드러내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 어떤 팩트만 얘기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알리는 것. 이러한 경우도 꽤 이제 요즘 그 청년 층에 신세대 층에는 많이 있고, 뭐 과거에는 남성 위주로 남성들은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이 사람 너무 건강하다, 너무 튼튼하다, 너무 자기 능력껏 잘한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속으로 자기 감정이 상처받거나 억제된 경우, 힘든 경우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이런 오해 속에 또 많이 더 큰 상처 속에 있게 되는 경우.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돌아갈 다리를 끊는 그런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하루에 하나씩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 내가 여기 해당한다 그러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그게 이제 이 수업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늘 이 강의를 들었어. 어땠어요? 되게 유익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나는 어땠나? 좀 영상으로 하니까 졸려왔어요. 뭐라든가, 뭐 산만했어요. 라든가, 지루했어요. 라든가, 그런 게 감정이죠. 아니면 내용은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런 걸 기대했는데 기대한 거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어서 어땠어요? 좋았어요? 아니면 실망했어요? 이런 게 예, 감정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이 했던 거에 대해서 피드백 해보는 그런 연습.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게 있죠. 가혹한 기준의 신념. 아직 충분치 않아. 이게 완전히 정말 너무 아주 그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 싹 쓰러뜨려요. 그냥 완전히 다 갈 때까지 이 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 이거는 자신보다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알게 된다.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좋은 친구들 만나갖고 막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 재미있는 거 알고 뭐 교회에서 이런 거 알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신세계를 맛본다. 그래서 많이 서로 도와주고 자신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식으로 이 10가지 오늘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또 이런 이거 조금 예,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제가 또 그 과제를 조금 올려드려서 뭐 이 듣기만 한 이 강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또 내 손으로 이렇게 써볼 때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하고 또 알려주세요. 거기에 좀 이런 걸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걸 조금 써주고 또 서로 격려도 해주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제가 보면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상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예, 그냥 그 카톡방에 그냥 올려주시면 서로가 읽고 또 서로가 댓글도 달고 이러면은 제일 좋고, 어떤 경우는 아직 내가 이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저에게 과제를 제출해 주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개인 카톡, 거기에 이렇게 개인 카톡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카톡으로 주셔도 돼요. 지난 부모 교육할 때도 보니까
우리 아이에 대한 그런 건데도 개인 카톡으로 드려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것도 괜찮고 한번 또 이렇게 해보고 더 좋은 건 우리가 나누면 너무 제가 막 이거는 개인 카톡으로 왔지만 좀 나누고 싶다,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 드는 내용들도 너무 좋고 어떤 거는 제가 막 마음이 울컥울컥 할 정도의 짧은 본인들의 내용이라도 그런 내용도 막 있어요. 그런 거는 함께 나누면 얼마나 더 풍성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서 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신념이 있잖아요. 이거 신념, 이 신념. 내 거를 나누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신념. 그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요. 여러 사람에게 내 생각을. 그런 걸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이러는 거는 개인으로 보내주시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졌네요. 이거 어떻게 이게 올라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자,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도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